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절대 다수는 이 정도의 돈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억의 가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1억. 근데 1억을 무시할 사람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1억을 무시할 거면 1억을 모아보든가.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통계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 1억 이상 통장 잔고에 꽂힌 사람, 부채 없이 순자산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금융자산으로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채인 사람 찾는 게 더 쉬워요. 빚는 사람들. 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끄러운 참상을 이제 알려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 말을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많이 한 말 중에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 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빚만 없는 게 왜 성공이지? 디폴트값 아닌가? 여러분 빚 가지고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은 많이 씁니다. 이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을 아무런 거리감 없이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마디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빚 없는 사람이래요. 아니 빚 없는 게 왜 부러워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빚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상식적으로 1억 이상 금융자산 있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빚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 한 1억 이상의 돈이 없어요. 이게 통장에 없어요. 없는데 웃긴 게 뭐 1억까지 요즘 뭐하냐. 야, 1억까지 집 못 사잖아.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딴 말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금융 지식이나 개념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살면서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판단 못 하는데, 자산을 제대로 추적한 경험에 성취감도 없는데, 화폐같이 우습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1억 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똥똥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도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순성이 트이지 않나? 누구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금전적인 문제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그 부자가 아니면 성공할 게 아니라면 뭔가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왜 돈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안 돼서 힘든 걸까? 어차피 부자 못 돼, 일반 사람은. 부자는 안 되더라도 지금 단계 뭐 노력하면 그래도 몇 단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흑수저가 금수의 삶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수저는요, 노력해서 동수저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동수 정도만 돼도 살만합니다. 물론 여유 있는 삶은 아니겠지. 한 단계씩 갈 생각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꽝충 점프 해가지고 10개나 20개나 가려고 합니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리고 1억이란 돈 모아보지 않았으면 이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함부로. 왜냐하면 1억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오래 걸리고. 일단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달 80만원씩 적금 넣는다 치면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80만원 10년. 한 달도 빠짐없이.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한 8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1억을 모으려면 직장을 꾸준하게 다녀야 돼. 요즘에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1억을 모았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 우리가 어차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부를 추척하진 못해요. 그래도 일반 서민으로 태어났으면 가장 큰 목표는 일단 빚을 짓지 않는 거, 과도한 채무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금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꾸 호황된 거 쫓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부자 관련된 책을 읽는다 해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 한 번에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 관련 재테크 서적이 좀 일반 서민들의 삶을 좀 망가뜨렸다 생각합니다. 그분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오히려 그런 투자 관련 서적이나 부자 관련 서적이 일반 사람들한테 독이 됐어요. 일반 사람들 방식에 맞게 살면 되는 건데, 자꾸 뭐하러 힘들게 월급 받고 생활하냐. 그렇게 월급 받고 생활해봐야 월급제밖에 더 되겠냐. 이런 식의 논리도 있죠. 난 그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제가 그런 좀 부자 관련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게 기승전 투자입니다. 기승전 인베스트. 근데 지금 인베스트 때문에 망한 사람 많잖아. 투자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도 많을 거야. 내가 그때 투자에 손만 안 댔어도, 그 책만 안 읽었어도, 그 돈만 있었어도, 그때 레버리지만 안 했어도. 이렇게 사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에 맞게 살면 돼.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되면 돈 모아가지고 당장 1억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면 돼요. 모으면 돼. 물론 이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빡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아놓으면 큰 힘 됩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태어난 이상. 자꾸 호황된 거 쫓는 것보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모으기 성공 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걸 해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큰 수확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1억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목표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이후 웬만한 시련은 이겨내는 깡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사실 1억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다. 근데 일반 사람한테 큰 돈은 많지, 막 이걸 가지고 막 진짜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근데 1억을 모을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일단 오래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고, 돈 모으는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좀 힘든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일단 오래 걸립니다. 한두 해가지고 안 됩니다. 뭐 1억이면 못해도 한 7, 8년은 걸리겠죠. 더 올린 사람도 있고, 좀 빨리 달성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빨리 달성해도 5년은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7, 8년은 걸리겠죠. 직장을 꾸준하게 다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저걸 모아가면서 중간에 시련도 있을 테고 고비도 있을 텐데 그걸 다 참은 거잖아. 그걸 다 이제 극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사고 싶은 것들, 쓰고 싶은 것도 많았잖아요. 남자 같은 게 보통 돈을 모으면 자동차 쪽에 눈길이 간단 말이야. 차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차 바꿔버리면 저 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은 거잖아요. 남들 살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1억 어떻게 모읍니까? 이게 참 돈 모으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돈을 모은다는 건 저축을 하는 거. 저축을 하는 거 뭐예요? 소비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으면서 오래 걸렸다는 거는 그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쓰고 싶은 것들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그래도 큰 돈 나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통제한 거잖아. 그래서 나온 결과가 1억 아닙니까? 절대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거고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1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그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을 다 떨쳐냈다. 잘 참아냈다. 그리고 직장상 힘들어 잘 버텼다. 이런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억으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1억 벌었다고 막 크게 바뀌는 거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1억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은 다 이제 극복이 가능하죠. 금전적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은 없는 거죠. 일단 1억 있으면 내가 남들한테 돈을 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억을 모았기 때문에 또 1억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집안에 문제 생겨도 웬만한 건 금전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누구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큰 장점이에요. 일반 서민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아쉬운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집안에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문제 생기면 어떤 얘기야? 아, 집에 당장에 5천만 있었으면 3천만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대학병원 같은 데 가봐도 그 수술비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돈 들어가고 못 내가지고 연명치료하다 돌아가신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당장 병원비 제때 이제 결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병원비는 대출받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 수술하자고 해도 아 저희 그 돈 없습니다. 그냥 연면치료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수술을 미룬다거나 요즘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는 거, 난간에 빠지는 걸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